반갑습니다. 매림역사문화TV입니다. 오늘은 동북공정 관련된 논문을 이제 정리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영상 여러분들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얼레 총리에 관련된 역사 발언에 대해서 유튜브를 만들어 올렸는데요. 전문을 대부분 이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일부분만 올린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전문 전체 내용을 다 공개는 못하지만 고대사 부분에 대해서 꼭 읽어봐야 될, 확인해야 될 내용은 여러분들께 오늘 영상을 처음으로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지금의 중국의 정치학자들, 정치인들, 학자들이 이걸 봤다면 절대로 동북공정은 일어나지 말아야 되죠. 하지만 이렇게 중국의 지도자가 1963년에 이 발언을 했는데도 그 이후로 꾸준하게 동북공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마무리 짓고 이제 그 왜곡된 역사를 전 세계에 전파하는 이제 전파공정, 선정공정으로 들어서 가지고 한국사가 완전히 이제 뭐 중국의 속국사로 전 세계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기를 지금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관련 내용 간단하게 브리핑 해드리고요. 이 주얼레 총리 1963년 발언을 여러분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자료로 활용하실 분들은요, 그 매림역사문화TV 좀 출처를 좀 정확하게 달고 뭐 화면을 캡처하시든지 내용을 갖다 쓰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내용이 너무 많이 인터넷에 노출되는데 출처를 안 밝히는 분들이 많다는 그런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좀 많이 여러분들 자료 활용하실 때는 개인이 만든 작품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되도록이면 출처를 밝혀주는 것이 예의입니다. 이런 걸 이제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모르는 부분, 뭐 출처가 안 되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지만은 또 알 수 있는 부분은 끝까지 이제 출처를 이렇게 찾아가지고 공유해 주시는 것이 내 지식이 아니라 남의 지식, 남의 내용이라는 걸 스스로 다 인정을 해주는 것이 요즘 사회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뭐 논문도 여러분들 뭐 이렇게 표절 검사를 다 하잖아요. 논문 한 개 쓰고 그냥 올린다고 그리 되는 게 아닙니다. 표절 검사 다 합니다. KCI 올리려면 그게 또 이렇게 검색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이제 카피킬러라는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글을 어디에서 인터넷에서 글 몇 줄만 베끼더라도 바로 표절로 다 떠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너무 글을 갖다 써도 뭐 아무도 잡아내지를 못했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이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앞으로 이제 AI가 더 강화되면 그 하나하나를 다 잡아낼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연예인들이라든지 뭐 유명한 분들 보면 항상 이제 공개가 사회 사람들이 공개할 때 보면 논문 표절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지금 뭐 다 전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지만도 과거 지금 이제 뭐 올라가신 분들 크게 없는데 옛날 과거 지금 뭐 석박사라든지 교수 되신 분들 논문 과연 순수한 논문이 몇 프로 정도 나올까요? AI 돌리면요. 음? 그런 걸 본다면 이제 참 남의 지식 쓰는 것이 참 이제 주의가 필요하다는 거 꼭 그분들을 선행 연구자들의 어떻습니까? 그 노력을 인정을 해가지고 옳든 그러든 인정을 해주고 이렇게 공경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유튜브 문화에서도 여러분들 지켜주셔야 될 것이 너무 이렇게 남이 내가 만든 자료가 아니고 남의 만든 자료를 이렇게 활용하실 때는 반드시 출처를 올려주시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봅니다. 저도 간혹 이런 부분이 시간이 쫓기다 보면 잘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최대한 결례가 안 되게끔 많이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동북공정 어디까지 갔느냐? 만리장성이 요하를 넘어서 이제 한반도 북부까지 다 진출했고요. 이번에 제가 논문을 발표했는데 중국의 교과서를 분석해가지고 논문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 교과서에 아예 이제 동북공정 교과서로 나온다는 것은 끝났다는 겁니다. 교과서로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우리 뭐 이제 다 가르친다면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나라 역사단체에 다 지금 뭐 동북공정 아는 분들은 아마 분노할 건데 지금 중국 교과서까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에 논문이 이제 통과돼 가지고 등재되면 여러분들께 전문을 또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만리장성이 지금 여러분들 북한까지 적어도 좀 약하죠. 저 안까지 쭉 내려왔습니다. 전 세계 이런 지도가 다 도배가 된 상태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한나라 영역이 북한까지 해가지고 북한은 아예 북한 지역은 한반도 북부는 아예 고유한 중국의 영토로 다 표기가 다 돼 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지도가 이렇게 통일돼 가지고 도배가 다 된 상태입니다. 이것이 이제 중화문명
선전공정, 동북공정 다음에 이제 전 세계에 어떻습니까? 그 내용을 공개하는, 홍보하는 그런 공정인데 지금 그렇게 전 세계가 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역사는 뭐냐? 중국의 식민지로부터 출발한 나라라고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배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아시고, 특히 역사 유튜브 하시는 분들, 흥미위주거리 해가지고 돈 벌 생각 그런 쪽 하지 마시고요. 미래에, 한국의 미래가 담긴 동북공정 그리고 가야 임낫을 좀 많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동북공정 결과는 여러분들 뭐 인쇄물로 나오잖아요. 학문으로 정립되는 거고 뭐 정자를 붙일 수는 없지만은도 다 학문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고조선 고구려 백제 부여 발해가 전부 다 중국의 속국사 식민지 제후국으로서 다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로 이제 중국 사람들에게 다 가르쳐지고 있고 전 세계에 다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만 우리 거라 주장하면 안 되죠. 반드시 대응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학계에 대응하는 단체 아무도 없습니다. 아예 공식적으로 한복 김치 뭐 이렇게 중국의 유엔 대사까지 나서 가지고 한 김치는 자기들 거라고 저렇게 이제 이렇게 다 사진까지 올리고 판소리 가야금 검은고 그네뛰기 실험 추석 농악 전부 다 중국의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지가 10년이 됐습니다. 다 넘었고요. 지금은 중국의 문화로 완전히 굳혀지고 한복 김치 다 중국 걸로 지금 이렇게 고정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문화단체 우리나라 뭐 단체에서 뭘 하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 기관 단체 도대체 여기에 대해서 무슨 대응을 지금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이 역사 인식 수준이 우리 정치인들하고 이런 사람들이 어디까지 갔는지, 특히 역사 단체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도 아무 대응을 못 한다면 어떻습니까? 그거는 빨리 그런 단체는 다 폐기시켜야 되겠죠. 우리나라 동북아 역사재단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동북공정 100%를 옹호하는 지도 47억 지도와 1억짜리 동영상 제작해가지고 우리나라 경기도까지 충청도까지 중국 땅이라고 위나라 땅이라고 표기한 이렇게 영상을 틀었습니다. 저 걸렸다가 이제 사과까지 했는데 저거는 여러분들 절대로 사과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역사 논리 평양의 한사건 두는 한 우리나라 북한 지역은 위나라 땅이고 그다음에 진나라 땅입니다. 다 그렇게 만들어진 논리가 다 있기 때문에 이번에 논문을 그걸 제가 발표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47억까지 먹으면서 그린 지도가 여러분들 어디까지 왔습니까? 조조의 후손들이 세운 뭡니까? 조위라죠, 조위. 조위가 지금 우리나라 경기도까지 이렇게 47억 지도에 잡아 넣었습니다.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도 조금 더 범위를 확대해가지고 충청도까지 거의 오는 걸로 지금 저렇게 이제 표기를 해가지고 영상을 틀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데, 중국의 이제 지도자에서 역사관이 가장 뚜렷한 지도자로 평가받는 주얼레 총리, 이분은 이제 1963년 이렇게 발언한 내용, 이제 그때는 이제 조선과학은 이제 북한지였죠. 보면요, 공제 사회주기 때문에 북한의 조선과학은 대표단을 이제 적긴 했는데 주얼레 총리가 그때 자기가 가진 이렇게 우리 역사관에 대해서 명확한 이렇게 인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역사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질타를 많이 했고요. 그런데 이분이 뭐 이렇게 시키면 걱정을 많이 했는데도 결국은 뭐 그 이후로 동북공정이 이루어져 가지고 한국사가 중국의 속국사로 완전히 기술돼 버렸죠. 이 자료는 이제 동북공정에 대항하고 계시는 이제 서길수 교수님, 이분이 이제 이 자료를 논문으로 이제 쉽게 말하면 발표했는데요. 참고로 여러분들 그 출처를 밝혀놨으니까요. 뭐 중국어를 잘 알고 한문을 잘 하시는 분들은 원문을 뽑아가지고 직접 다 전체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기수 선생님이 그 내용 해석까지 다 다뤄놨는데 오늘은 서기수 선생님이 공개한 그 자료를 여러분들께 쭉 한번 고대사 부분에 관련된 내용을 오늘 중요한 부분을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전체 여러분들 6월 28일 1963년 6월 28일 이제 그때 대화 내용이 기록이 다 돼 있는데요. 이게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전문입니다. 앞부분은 이제 한국의 고대사 분류 부분에 관련된 내용하고 뒷부분은 뭐냐면 그 중국과 바로 조선 사람들 한국인이 뭡니까 보면 같이 합통해 가지고 항일 전쟁을 거기에 대해서 한 거, 거기에 대한 평가, 이것도 왜곡됐다고 이제 주얼레 총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도 바로 잡아야 된다.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들 앞에 이제 초기 우리 상고사 관련된 조선에 관련된 내용의 부분이 여러분들 그 조선자 보이죠 보면요. 이것도 이제 조선 관련된 내용이 쭉 이렇게 많은 언급을 했습니다. 유적이라든지 그러면서 이제 침략사, 중국이 침략을 했던 거 이런까지 다 언급하면서 사과한다는 그런 내용도 했는데 이거는 제가 원문 번역본에서 여러분들께 한 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이 그때 주얼레 총리가 발언한 모든 전문입니다. 자, 보시고요.
이거 이제 뒷부분은 이제 독립 이제 일본에 대항해 가지고 서로 싸웠던 동지가대가 어떻습니까? 서로 싸웠던 그 기록인데 이것까지 이제 중국에서 왜곡했다는 그 내용을 이제 질타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부분 여러분들께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쭉 보시고요. 조선 동지라는 기록이 저 밑에 나와 있죠. 자, 여러분들 좀 전문의 쭉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세 시기로서 쭉 이야기 나오면서 중국과 조선의 양국의 두 민족 역사적 관계 쭉 나오면서 그런 관계를 해가지고 2시기, 3시기로 나눠가지고 나름대로 지도자가 이렇게 역사관이 뚜렷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인식하는 역사관을 이렇게 밝혔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을.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러한 역사 연대에 대한 두 나라의 역사학의 일부 기록은 진실에 그다지 부합되지 않는다. 이것은 중국 역사학자나 많은 사람들이 대국주의, 대국 소비니즘의 이 관점에서 역사를 수술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그래야 많은 문제들이 불공정하게 역사가 쓰여졌다는 거죠. 보면요. 두 나라가 관련된 거, 두 나라, 두 민족에 관련된 글이 이런 상황 속에서 불공정하게 쓰였다. 그다음에 조선민족은 조선반도와 동북 대륙에 진출한 이후 거기서 오랫동안 살았고,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하, 여러분들 요하가 지금 어디입니까? 요하가, 자, 요하, 송화강, 유역에 모두 조선민족의 발자취가 있다. 요하, 송화강, 도문강까지도 어떻습니까? 다 이쪽 조선의 역사 영역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조선족이 거기서 오랫동안 살았고, 경백호 부근은 발해의 유적이 남아있다. 발해의 또 수도였다. 이런 기록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나라는 오랫동안 존재를 했고, 따라서 조선족이 조선 반도에서 살았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요하하고 송화강 지역에서도 오랫동안 살았다는 것이 증명이 된다. 도문강, 요하, 송화강 유역에서 거주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역사 기록과 출토된 문물이 이미 증명되었다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학자들 요것도 부정하는 인간들 많습니다. 이것도 중국의 지금 총리가 어떻습니까? 이것이 맞다고 이래 하는데도 여러분들 우리나라 역사가 요하까지 갔다고 가르치는 인간들 우리나라 강단에 몇 명 있을까요? 여러분들 거의 없죠. 지금 고구려 역사도 없습니까? 고려 역사 전부 다 축소시켜 가지고 압록강까지 끌어다 놨잖아요. 보면요,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 요하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 유심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제일 밑에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봉건 대국의 태도로서 당신들을 무시했고 모욕하면서 당신들을 침략할 때가 많았다. 중국 학자들은 반드시 이런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 어떤 때는 고대사를 왜곡했고 심지어 여러분의 머리 위에 조선족은 기자조선이라는 지후죠 보면요. 지후라는 말을 억지로 뭡니까 보면, 자, 여기 보시면 자, 손자가 어떻습니까? 저 후자가 잘못되는가 봅니다. 번역할 때. 더 쉬워져. 평양에서 그 유물을 찾아 증명하려는 무리한 시도까지 했다. 이것은 역사 왜곡이다. 이 말은 뭡니까 보면 기자조선 아니라는 겁니다. 기자조선은 없었기 때문에 없었다는 거. 평양의 기자모도 다 가짜라는 겁니다. 이것이 역사 왜곡이다라고 조은혜 총리가 정확하게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진 한나라 이후 빈번하게 요하를 정벌했는데 이것은 전쟁에 실패하자 그냥 돌아왔을 뿐이지 분명한 침략이다. 여러분들 요하 지역을 침략했다는 겁니다. 당나라도 전쟁을 치렀고 또 실패했으나 모두 뭡니까? 실패했으나 당신들을 무시하고 모욕했다. 그때 여러분들의 나라의 훌륭한 장군들이 어떻습니까? 장군이 우리 침략군을 무찔렀다. 이때 바로 발해가 일어났다. 쭉 이야기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몽고도 어떻습니까? 원나라도 당신들을 침략했지만도 결국은 실패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진나라 한나라가 어디를 이렇게 어디를 쳐들어왔다고 나옵니까? 요하입니다. 요하. 제 요하가 어디냐? 위치가 여러분들 지금의 요하 위치라도 인정해주는 인간들 별로 없습니다. 원래 요하는 원래 어디입니까? 보면 바로 북경 위쪽에 거기 요하가 있었죠. 그게 요하였는데 지금 요하는 어떻습니까? 저 이제 요서 쪽에 하고 요동 사이에 있는 요하죠. 저것도 우리나라 학자들이 인정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진나라 한나라가 요하를 정벌했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자, 침략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침략이라고 줄을 그었습니다. 그 다음에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이 커진 것에 대해서 조상을 대신해서 당신들에게 사과를 해야 된다. 왜? 침략을 해가지고 뺏은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역사의 진실성을 회복해야 하고 역사는 왜곡할 수 없다. 도문간 압록강 서쪽은 역사 이래 중국 땅이었다거나 심지어 여러분들
심지어 조선은 중국의 속국이었다는 말을 하는 것은 황당한 이야기다. 지금 동북공정이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중국의 이런 대국 쇼비니즘이 봉건 시대에는 더욱 강했다. 다른 나라에서 선물을 보내오면 조공이 냈고 사절을 보내오면 아련으로 왔다고 했다. 쌍방이 전쟁을 끝내고 강화를 하면 어떻습니까? 신하로 복종했다고 이렇게 기술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천조, 상방이라 칭했는데 이것이 바로 불평등한 것이다. 모두 역사학자들의 붓 끝에서 나온 오류이다. 붓대 가진 놈이 도둑놈이라고 어떻습니까? 역사학자들이 중국의 역사학자들이 전부 다 붓 가지고 장난쳤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로 이런 것들을 바로 시정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들어보시니까 속이 시원하죠? 저는 역사관을 가진 중국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저 역사관이 그대로 지금 중국의 역사관으로 정립됐다면 아마 지금의 중국과 우리 한국과의 관계, 남북 관계는 대단히 나름대로 훌륭하게 자리 잡아가지고 뭔가 정립이 됐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중국사가 이제 한반도 북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학자들은 중국의 눈치 보고 일본의 눈치 보고 해가 어떻습니까? 어느 쪽의 역사관을 손들어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나라 역사를 지키려는 학자는 우리나라의 지금 강단사 학계에서는 거의 드물다고 봐야 됩니다. 물론 소수의 몇 분은 계시더라도 나서지를 못하는 상황일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이 영상 보시고 중국의 역사가들이 저렇게 평가하는 지도자도 있었다는 거 이것도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동북공진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런 부분도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매림역사문화TV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많이 알려주시고요. 동북공정의 실상과 일본의 역사 침탈은 국민들이 알아야만 움직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역사 왜곡만 됐지 역사가 왜곡됐다는 거 이것만 알지 어떻게 역사가 왜곡됐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입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이 내용을 우리 국민들에게 전파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